10개 읍면 가운데 좀 상징적인 공간이죠. 연천군 최초로 3.1운동이 발상을 했고요. 또한 그 제1땅굴이 발견되고 그 이후로 2015년도에 우리 백항면이 호곡 영웅 계승마을로 지정되는 등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우리 백항입니다. 그것을 한 분이 아니라 같이 의논하고 합심해서 우리 주민분들의 가렵고 어려운 곳은 우리가 잘 보듬고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백항면의 주요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사통팔달을 구현하는 연천입니다. 김성원 국회의원님과 함께 국회에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2억 원의 사업비를 반영을 해서 24년도가 서울 연천 간 고속도로 출발의 원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서울 연천 간 고속도로가 약 50km 정도 구간 거리인데요. 서울에서 양주, 은현 분기점까지는 민자 고속도로로 내년에 착공을 해서 30년에 개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구간인 양주에서 연천까지도 30년 엇비슷하게 동시에 개통을 목표로 하는 것이 연천군의 입장입니다. 또 지방도 확포장, 크고 작은 노선이 많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연천군의 도로의 총 연장이 536km입니다. 그 가운데 지금 적성 구일간 지방도 371호 착공한 지 참 오래됐습니다. 많은 불편을 지금도 주고 있고 이제 아마 막바지 단계에 와 있습니다. 우리 윤종영 도의원과 함께 경기도에서 금년 말까지 6월 말까지는 개통을 하는 것으로 약속을 했고 반드시 개통할 수 있도록 박차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평생복지입니다. 우리 연천군 총 가구수의 49.6%가 1인 세대입니다. 물론 전국적인 양상이지만 우리 지역이 보다도 높죠. 이제는 어르신 세대뿐만이 아니라 신중년, 50대, 60대의 1인 가구가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더더더 촘촘히 보살피는 그런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고요. 세 번째, 종합장사시설 화장장입니다. 연천군이 2번에 걸쳐서 화장장 건립을 시도했으나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세 번째 시도인데요. 지난해 자문위원을 구성하고 후보지 공모를 했습니다. 뮤산면 광동리, 신서면 2개소, 3개소에 유치 신청이 들어와서 금년도 상반기 중에 현재 후보지 정밀 분석을 해서 금년도에 최종 후보지를 선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다음은 산업융합입니다. 우리 연천군의 주력 산업은 1차 산업 농업이죠. 2차 산업 제조업, 3차 산업 서비스업. 이 1, 2, 3차 산업이 융합돼서 6차 산업으로 농업은 관광, 그리고 연결되는 그런 산업 융합의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기회발전 특구를 지정받아서 연천군의 산업을 확장시키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기회발전 특구에는 어떠한 사업이 들어갈 것인가? 우리 연천군 광활한 면적의 농업이 줍니다. 천연물 소재를 원료로 한 식물, 그린 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축산 경쟁력 증대 사업은 매년 2개의 축산 농장을 스마트 단지화하는, 스마트 농장화하는, 개량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은 그 보존 관광 도시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많은 그 문화재가 산재되어 있죠. 이 문화재가 지역 경제에 기여하려면 관광으로 연결시켜야 합니다. 우리 최북단에 있는 DMZ과 함께하고 있는 우리 국가정원은 자연 그대로 임진강과 어우러지는 그런 차별화된 국가정원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연천군 주요 정책인데요. 사통팔달에 쾌적한 교통도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0여 킬로가 넘는 국내 도로망을 사업의 우선순위를 가려서 시급성을 정해서
도로망을 확충해 나가는 것. 그 가운데 제일 시급한 것이 적성 도일간 도로 6월 말 개통입니다. 교통 약자를 위해서 전기 저상버스를 지금 도입하고 있고요. 다음은 촘촘하고 두꺼운 평생복지도시입니다. 현재 경로당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스마트 경로당 사업을 국가 지난해 공모사업을 해서 27억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경로당 환경 개선을 해나갈 것이고요. 노인회관 건립, 연천 노인복지회관 옆에 연천 옥산리에 노인회관 착공을 했습니다. 금년 말에 준공을 해서 쾌적한 노인들의 문화 공간으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제 분야입니다. 산업융합을 지향하는 스마트 도시. 또한 바이 연천 운동입니다. 23년도부터 지난해부터 전개를 했는데요. 연천구는 내수 소비가 워낙 작지 않습니까? 인구 규모가 작으니까. 이 내수 소비를 어떻게 늘려야 되는데 우리 지역의 군민 또 행정 각 단체마저도 외부 소비를 지향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 이겁니다. 특히 연천군에서 재정 보조금을 받아서 집행하는 각 사회단체 기관은 원칙적으로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시작으로 관내 지역에서 생산되는 가공품, 공사의 경우 관내 공장에서 기업에서 생산되는 건설 자재를 우선 쓰는 것, 이게 바이 연천 운동입니다. 다음은 연천쌀 명품화 프로젝트입니다. 연천군의 쌀 주력 품종 대안과 참드림이죠. 그러나 대안은 이제 25년도 내년부터 수매가 받지 않습니다. 22년도부터 경기 15호를 연천군의 주력 품종으로 선정을 해서 경기도 농업기술원과 그동안 연구 개발을 해왔습니다. 올해 약 농협을 통해서 300헥타의 면적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량 종자 보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래서 25년도에 벼 품종 전환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연천군의 미질이 가장 우수한 쌀을 생산해서 브랜드화하는 겁니다. 다음은 관광 문화 부분입니다. 수도권에서 가장 서울시보다 더 넓은 면적을 갖고 있으나 인구 규모가 제일 작은 연천군. 우리는 넓은 공간을 갖고 있으나 사람과 재정이 적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재정과 사람 갖고 있으나 공간이 없습니다. 상호 상생하는 겁니다.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반려동물 테마파크, 수도권 최고의 테마파크를 서울시에서 500억을 투자해서 조성하기로 손을 잡았습니다. 출발 단계입니다. 우리의 전략 목표는 지역의 관광을 활성화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 연천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산물과 먹거리를 서울시에 공급하는 게 최적의 전략 목표입니다. 박골프장 우리 백학에는 유일하게 자이로 CC가 있지만 우리 연천군에 2개의 명품 박골프장이 있습니다. 한탄과 임진강에. 지난해 8만 8천 명 정도가 이용을 했는데요. 백학면 주요사업, 백학호수를 중심으로 힐링센터 조성을 하고 있고요. 상승전망대, 안보관광 활성화, 이것은 보다 집중력을 갖고 단계별로 시행착오 없이 전략적으로 군과 함께 추진해야 될 큰 과제입니다. 백합광장에서 전망대까지 투어버스를 운행하고 전망대로 올라가면 앞에 보이는 제1땅굴 어떻게 개방할 것이냐, 개방의 정도는 어디까지 갈 거냐, 이 부분이 선제적으로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 우리 정상우 여단장님 계시지만 아주 적극적이십니다.
지난주에 오피를 방문해서 다 실사했습니다. 전망대 앞에서 남쪽으로 철책 따라걷기 500m, 그 500m 지점에서 땅굴 150m 기억자용으로 이게 완성도입니다. 그러나 대무자한 공간, 유엔사 합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세계는 두 개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제3지대 전쟁이 불붙으려고 합니다. 이란과 파키스탄입니다. 북한, 남한, 그 어느 때보다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그런 안보 현실입니다. 그러나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안보입니다. 언제 뜨거워졌다가 언제 평화로운 무드가 전환될지 모릅니다. 우리는 일비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우리 백학 면민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염원하는 상승 오피를 열기 위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끝을 봐야 됩니다. 하다 말고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으니까 지금 하면 안 되는데 뭘 하냐? 아닙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치밀하게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될 그런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끝으로 경기 북부특별자치도 가을에 경기도가 정부에 주민투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시간 일정 이런 것으로 국회의원 선거 전에는 주민투표는 물리적으로 힘들게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경기도에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에 대한 명칭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안 하려고 했던 사업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기회발전 특구, 고속도로, 전철, 사소교회 정신이 없다면 전철은 셔틀로 갔을 것이고 고속도로는 올해 예산을 못 세웠을 것이고 기회발전 특구는 국회에서 법률을 개정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이러한 기반을 중심으로 너와 내가 없이 우리 모두가 함께 하면 해낼 수 있다는 중력 이상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 목소리를 실현해 나가는데 더욱더 오도의 집중력을 발휘하겠습니다. 2023년 주민과의 대화에서 접수된 건의사항 처리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3년 1월과 10월 백학면을 2회 방문하여 총 45건의 소중한 주민 의견을 접수하였습니다. 이 중 91%를 처리 완료, 처리 중 또는 처리 예정이 있습니다. 13건의 건의사항을 처리 완료하였으며 8건의 건의를 처리 중 또는 단기 내 처리 예정이 있습니다. 또한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13건과 하기관 건의 중인 7건이 있으며 법적 문제나 재반 여건 부족 등으로 처리 불가한 사항이 4건 있었습니다. 주요 완료 사항으로 두일12 상수공사 후 도로복구 미흡에 대한 조치 요청에 대해서 도로 정비 공사를 23년 10월에 착공하여 11월에 준공하였습니다. 과도한 토사 매립 단속 건의에 대해서 지난 2월 농지성토 대응 TF팀을 구성하여 지도 점검 및 합동 단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4월에 연천군 분계획 조례를 개정하여 허가받지 아니해도 되는 농지 성토 높이를 2m에서 0.5m로 조정하여 외부 반입 토사를 크게 제한하였습니다. 비룡대교 제방 거점 소독시설 이전 요청에 대해선 23년 10월 해당 시설을 철거하여 노공리 278번지로 이전 완료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주인 사항으로 두일 2일이 마을회관 주방시설 및 경로당 소파 설치 요청에 대해서는 24년 5월 공사 발주하여 소파 교체는 6월, 주방 증축 공사는 9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백학 자연 생태 확장 활성화 건의에 대해서는 경기도 무상 사용 조건상 캠핑장 등 수익 목적 사업을 불가하며 백학 호수 힐링 쉼터와 연계한 초하루 식재 등 자연 생태 확장으로 운영하여 서부권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입니다. 주요 중장기 소요 사항으로는 노공리 상습 침수 지역 대책 마련 요청에 대해
대해서 인진강 하천 수위 상승에 따른 내수 배제 불량 해소를 위해 단기 대책으로 우기철 간이 펌프 1차 운영을 시행하고 있으며 중장기 대책으로 해당 지구를 자연재해 종합정비 계획에 포함시켜 항구적인 복구 대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석장리 9mm 간 도로 개설 건의에 대해서 해당 구간은 본도 풀어선으로 연천군 도로건설 계획 및 농어촌 기본계획 용역 추진 시 도로 유계 연계성, 수혜성 등을 고려하여 농어촌도로 개설 순위 24기로 검토됨에 따라 2026년 이후 추진 예정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땅굴과 상승 전망대를 연계한 관광 활성화 건의에 대해 상승 전망대는 타 전망대보다 출입 절차가 복잡하여 간소화가 우선 되어야 하며 제1땅굴 개방은 군부대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기에 지속적으로 군부대 및 상급기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주요 불가사항으로는 적성 100합간 버스 노선을 석장리까지 확장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 23년 2월부터 해당 버스를 관할하는 사주시와 협의하였으나 마을버스 준공용제 실시에 따른 효율적 운행관리 사유로 노선 확장이 불가함을 회신받아 어려움에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대책으로 23년 대중교통 노선체계 개편 등록 결과를 반영하여 장남 백학 지역 교통약자 차량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주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처리 현황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담당관이 지금 이제 지난해 건의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불가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중장기 대책 이런 부분은 시간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불가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가능한 방안이 있는지를 찾아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제 백학보건소가 건너편으로 이전하는 완공 단계에 있습니다. 그 자리를 물론 힘드시겠지만은 저희 두유삼리를 지원해 주셔서 저희 백학 주민이 큰 행사와 청년들의 공간과 또 주차장이 있는 장소로 해 주셨으면은 구조적인 검토를 좀 한번 해보겠고요. 방문해서 회관 접수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도 좀 검토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백학면의 그 통구리 지금 마을 회관이 너무 협소합니다. 그 통구리 이론, 지금 힐링 쉼터 조성하는 부분, 또 도립 환경교육센터 부지 약 6만여 평 이런 부분을 잘 연계해서 활용을 해야 우리 통구리, 또 두일리, 백학면 전체가 좀 맞은편에 있는 미산면과 함께 좀 변화가 있을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노곡 1위는 노곡 1, 2에서 노곡 1위 마을회관 앞까지 2차선 확장 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간을 학곡리까지 연장해 주셨으면 해서 이 자리를 빌어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노곡 1위 마을회관에서 노곡로 구간 일부 구간이 노면이 고르지 못합니다. 전동리, 석장리, 9mm가 지금 노선이 없습니다. 마을버스가 다니질 않아서 풋버스라는 수요형 응답버스를 추진을 하는데 연천군은 언제 그걸 도입을 해서 할 건지, 전동리 103번지부터 135번지까지 상수도가 개설이 되질 않아서 저희가 상반기에 일단 실설계를 완료해서요. 하반기에 추경에 구신 의장님 아시다시피 예산이 여의치 않으면 가능하면 추경에 확보를 하고 안 되면 내년 본 예산으로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버스, 똑버스, 경기도가 하는 그 공공형 비정형 노선에 대한 그 오지 버스가 잘 다니지 않는 거기에 대한 그 교통 오지 사각지대에 대한 그 교통 편의 증진 사업인데 저희 연천군도 24년도 올해 그 일단 시범 사업을 시작합니다. 예, 올해. 그래서 그 연천읍을 중심으로 올해 1년 사업을 해보고 사업 성과가 있으면 그것을 교통 오지가 교통 불편이 가장 많은 지역에 우선순위로 해서 단계별로 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요형 응답버스가 완전히 그 도시명이 맞는 성격인데 우리 연천군도 그 정책을 도입해서 금년도 시범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취락사업 개선 사업이 다시 한번 이루어질 수 있게끔
건의를 드리는 바이고요. 여기 저수지 힐링 사업과 이 백학면에서 지금 지역상권 살리기하고 다 모든 걸 종합해 본다면 군도 8호선이 먼저 돼야지만 이 우선순위로 돼야지만 백학면의 이 동맥이 다 수월하게 트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취락구조 개선 사업 2000년대에다가 걸림돌이 있어서 이제 사업이 시행 못했는데 다시 한번 그 당시에 추진 과정을 좀 살펴보고 다시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그때 이 도로 노선이 좋아지고 이 지역 환경이 좋기 때문에 구밀이나 이쪽 지역에는 좀 이런 취업교육 사업을 반드시 낼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 외부인들이 들어와서 농지를 경유하면서 좀 취업교육 사업에 입주해서 우리 인구를 늘릴 수 있도록 연천군 내부에서 워낙 지역이 넓다 보니까 내부에서 이 동맥 주요 도로를 간선도로를 우선 막혔던 부분을 뚫는 것 이런 측면에서 말씀해 주셔서 군도 8호선에 대해서 우리 저 도로팀장님 나오셨는데요. 군도 8호선에 대한 그 지금 노선 현황 이 군도 8호선에 그 지금 막혀 있는 부분 그것을 열었을 때 이 백강면 도시의 확장성 이런 부분을 종합 검토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백학에 있던 택시가 한 2년 전에 없어졌어요. 그 택시 문제 때문에요. 좀 이 문제 좀 어떻게 해결해 줬으면 합니다. 택시가 없어서 있다가 없으니 얼마나 불편하시겠습니까? 충분히 저희도 이해하고요. 하여튼 택시 문제는 좀 그 정차 방안을 단굴해서 순환 배치하는 그런 방법을 찾겠습니다. 노후된 그 제설기를 교체를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이게 아직도 수용이 안 됐습니다. 이것 좀 해주시고요. 여름철 모기 방역 이게 하는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이제 일반 회사에 뭐 위탁을 줬는지 이거를 방재단이 맡아서 지역을 좀 관리하게끔 유도를 해주십시오. 이 방역 사업 인허가 허가를 갖고 있느냐 없느냐 사업할 수 있는 그게 아마 이제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게 문제가 없다면 우리 마을 방재단에서 방제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보다 더 효율적이고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여러 차례 만나 뵈면서 연천군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모습에 큰 감동받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아이들 문제가 가장 시급하죠. 저희 백학초등학교하고 노곡초등학교, 그다음에 이제 이 두 학교가 이어져서 백학중학교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군수님께서 이제 그 백학면에서 면에다가 유학센터도 설치를 해주시고 또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빠르면은 뭐 내년 상반기에 해서 2월달 9월이 되면은 몇몇 아이들을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실 걸 그렇게 이야기 들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내년에 백학초등학교는 신입생이 5명이고요. 노곡초등학교는 4명입니다. 그래서 가까스로 복식학급은 면하게 되었습니다. 올 안에 8월 안에 어쨌든 그 유학센터가 빨리 설립이 돼서 일단 몇 명의 아이들에도 유치를 하고 그 아이들이 백학노초로 학교를 다니면 앞으로도 미래가 그렇게 어둡지만은 않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모든 게 이제 연결이 돼 있는데 교육의 문제는 지역 거주 공간의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정충모 회장이 말씀하신 취락지구 개선 사업 정말 모든 게 중심입니다. 거주할 공간 또 과거보다는 쾌적한 공간 그 공간을 만들어 놔야 거기 외부에서 내부에서 인구가 유입이 되고 그 인구 중에서 젊은 가족이 들어와서 자녀를 교육에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선순환의 도리를 연결시켜야 된다. 그래서 모든 부분은 다 모두가 뭐 농업 분야, 뭐 도시 분야, 도로 분야, 교육 분야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한 덩어리입니다. 전체 인체의 구조하는 것은 똑같다고 봅니다. 우리 백학면의 일꾼 든든한 우리 윤순창 위원장님 황소 같은 분이시거든요. 정충모 회장님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남들이 보는 평가가 그래요. 두 분이 좀 비슷하신 것 같다. 그래서 좀 추진력도 있고 뭔가 꼭 이루려고 애쓰시는 그런 그 모습을 보이는 우리 연천군의 백학면입니다. 우리 백학면이 계시기에 우리 서구 발전 이 축에 중심이 있습니다. 저기 백학면에 대해서는 저기 다른 운명가들의 특징이 있어요. 짧고 팩트 있는 얘기만, 알토란 같은 얘기만 해주셔서 머릿속에 쏙쏙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백학면에는 자랑할 만한 게 있어요.
이 비전 있는 곳입니다. 이 비전, 자연환경에 대한 비전이 여러 곳에 있고요. 또 그것이 또 현실화될 수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백학면민들은 이 백학면 발전을 위해서라면 여러분들 한 뜻으로 모아서 힘이 합쳐집니다. 화합이 잘 됩니다.